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 36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97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가 최근 있었던 가격 하락 후 상승 추세 채널을 하단 지지에 걸려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최근 연준 회의 이후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크게 조정받고 있는 알트와 주요 저항선에 도달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정장 속에서도 비교적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힘이 강한 코인과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코인들의 차트 비교해보고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정말 코어가 좋은 조정장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줄 알트코인들도 가려볼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비트 108.4K에서 고점 형성하고 아래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5파 엔딩 다이아고날 시나리오 1, 2, 3, 4, 5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마무리되는 지점으로 채널의 상단 저항 말씀드렸고 월봉상 고점을 이은 고점 상승 추세 그 추세 저항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108K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해당 지점에서 정확하게 저항받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12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 네모박스 구간은 큰 타임프레임으로 보나 시간봉상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보나 한 번에 뚫기 어렵고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해칭 숏 전략을 가져갈 거라 말씀드렸고요. 현재 12%가 가까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영상을 찍을 때가 이쯤이었습니다. 제가 104.5K에서 지지받으면 한 번 더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지만 104.5K 아래로 빠질 시에 이 102K와 100.9K, 101K 부근을 반드시 지켜줘야겠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부근에서 약간 반등 왔지만 다시 빼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 리테스트하면서 아래로 더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아래쪽에 있는 다음 지지 잡아드렸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이렇게 남겨드렸었죠. 오전 9시에 마감된 일봉이 102K보다 훨씬 아래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지지들 두 개 잡아드릴 때 아래 꼬리를 이 100K 때 찍고 쭉 올라오면서 마감은 102K에서 하는 그림 말씀드렸었고 102K에서 마감했으면 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빼더라도 쭉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종가 마감을 102K보다 더 아래에서 했죠. 그래서 제가 이 97.8K와 96.3K를 추가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02K 아래에서 일봉이 마감했기 때문에 좀 더 아래까지 빠질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오늘 새벽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96.3K 해당 지지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정말 중요한 이 바로 아래에 정말 중요한 지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지켜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아래에 남은 이 마지막 이 지지에서는 반드시 올렸다가 밑으로 뺄 것으로 보이고요. 올렸다가 빼든 아니면 이 전 고점인 108K를 다시 경신하러 올라가든 어쨌든 바로 아래에 남아있는 이 지지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지까지 다 뚫고 내린다면 정말 시장에서 하락하려는 힘이 강하구나.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하지만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트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19일 새벽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금리를 25bp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4.75%이던 금리가 지금은 4.5%가 됐죠. 이 금리 인하 발표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죠. 이렇게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곤두박질 친 이유 바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년도
금리 정책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FOMC, 미국 연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볼 수가 있는 점도표인데요. 2024년 올해는 4.5%의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19일 25bp이나 즉 금리가 4.5%까지 내려온 것이고요. 근데 내년을 보시면 가장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낸 금리 목표치가 4%, 이 4%와 3.75%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 내려봐야 4.0%에서 3.75%, 현재 기준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만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긴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은 25년에 적어도 2-3번, 심지어 4번까지도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19일 연준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에서는 2025년 내년의 금리 인하가 4번은커녕 단 한 번만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금리 결정 범위에 따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데이터를 보면 다음 금리 결정 예정일인 내년 1월 29일 현재 4.5%를 유지하거나 혹은 25bp 0.25%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89.3%입니다. 그럼 내년 1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시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근데 3월부터 보시면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과 25bp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5월도 보시면 역시나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6월 이후부터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즉 현재 이 데이터 상으로는 1월 말의 금리 인하는 그 가능성이 높으나 그 이후부터는 알 수 없다. 현재로는 이후 금리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 좋지 않은 뉴스 이 둘보다도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좋아질지 나빠질지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은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진다고 하면 오르면 되고 나쁜 소식이라는 건 하락하다가 이미 재료가 나왔고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반등의 변곡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점도표 같은 경우도 보면 2025년에 금리가 현재보다 아주 많이 하락하면서 약 3%에서 5%까지 떨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아주 천천히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 의원들의 의견은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봐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는 돈을 많이 풀려고 하고 있죠. 어제 기사에도 보니까 트럼프가 의회와 예산을 가지고 크게 갈등하면서 의회 셧다운 바로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트럼프는 지금 자신이 있는 임기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의 상한액을 두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시장에 풀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완화시키고 미국이 더 잘 살게 하는 국가 부양책을 펴려고 하는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는 고관세 정책을 펼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관세 정책이란 미국이 수입을 할 때 10%에서 중국에게는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떤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면 미국 정부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한테 물건을 팔려면 돈 더 내고 팔아. 우리 미국의 시장 안에 들어오려면 관세 더 내.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팔리는 물건들 또한 이 관세를 100% 반영하진 않더라도 약간씩은 더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물가가 비싸지는 거죠. 이런 고관세 정책과 함께 트럼프는 해외 노동자들, 외국에서 미국으로 일하러 들어온 근로자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내쫓고 있다라는 표현도 하던데요. 이 외국의 값싼 노동력들을 밖으로 내쫓으면 미국은 자국민들을 이들에게보다 더 비싼 급여를 주고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의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은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완화 정책과 고관세, 이주 노동자 추방 등 완벽한 미국 중심, 미국 자국민 중심의 이런 정책이 앞으로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를 이전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내리지 못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내려가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비트가 견고하게 잘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상승 추세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뉴스인가? 심지어 트럼프는 아직 취임을 하지도 않았는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게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금리 예상 정책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하락하게 한 두 번째 요인이 있죠. 바로 파월의 비트코인 비축 불가 발언입니다. 파월은 금리 결정 발표 이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비트코인 준비금이나 비트코인 구매에 대해서 묻자 연준은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는다.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도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반응했다는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해서도 의회가 고려할 사안 그러니까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없다. 연준은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했지만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죠. 그리고 행정부 산하에도 관련 조직들을 신설해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기관은 연준이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나 미국 정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시장에 공포감을 주기에는 그리고 많은 개미들이 그냥 털려나가기에는 충분히 자극적인 뉴스죠.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라온 이 블랙록 기사 보셨나요? 블랙록이 갑자기 비트코인의 공급 한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공급 한도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요. 블랙록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 데이터 제가 체크해 드릴 때 항상 1등으로 많은 양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 모으고 있는 기관입니다. 보시면 다른 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께 18일까지만 해도 3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관이 갑자기 이런 의문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요? 블랙록은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함께 암호화폐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하죠. 그런 블랙록이 갑자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의문을 제기한다? 다른 속내가 있지 않다면 저는 때에 맞춰서 개미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RSI 지표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11월부터 시작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108K 고점을 달성할 때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다이버전스 해소를 위해서 12시간 봉상 반드시 넘겨줘야 했던 RSI 72 수치도 올리지 못한 채 아래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일봉상 RSI가 50 아래로 내려왔고 12시간 봉상으로는 40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4시간 봉상으로는 과매도 시작 단계인 RSI 30 수치에 도달해 있는데요. 4시간 봉상 보더라도 이전보다 RSI가 훨씬 아래로 빠지고 있고 12시간 봉상 보더라도 11월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가파르게 오른 뒤 처음으로 RSI 수치가 40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텔레그램에는 어제 남겨드렸었는데 2주 전 영상을 11분 40초부터 보시면 제가 당시에 앞으로의 예상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금리가 결정되는 12월 19일까지 약간 조금 더 오르다가 이때 당시였는데 이때부터 더 올랐죠. 금리가 결정된 후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 어제 금리 발표가 있었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조정 움직임 통해서 11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도 해소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내년 1월 20일이죠.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취임 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는 예상. 지금까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시간 봉상 RSI 30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12시간 봉상 RSI가 충분히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잘 해소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 저는 1차적으로 이 부근 어딘가에서 그 아래에는 여기 밑에까지 빠지겠죠. 하지만 여기 빠지기 전에 이 부근 어딘가에서 반등 시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시간 봉상 VRVP 지표 켜보면 지금 중요한 가로 매물대 지지와 저항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시간 봉상 MACD 보시면 빨간색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봉상으로는 빨간색 히스토그램이 거의 사라졌고 파란색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돌파하려고 헤드가 위쪽으로 들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파동상으로는 약간 애매한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로 빠졌고 이 마지막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약간 더 오르다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지까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이 끝일지 혹은 한 번 더 올랐다가 A, B 그리고 C를 한 파동 더 90K대 초반 혹은 80K대 후반까지 한 번 더 빼고 오를지 그거는 상황 좀 더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지지 여기 마지노선 여기를 잘 지키면 반등 나오는 시나리오 따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 아래로 빼버리면 그럼 추가 조정 더 깊어지는 쪽으로 시나리오 잡을 것 같습니다. 4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일직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큰 주봉으로 보면 이만큼 정도 흐른 거거든요. 그것도 저점 기준에서 약 120% 정도 올랐다가 13% 정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상승장에서 작은 조정들은 당연하게 동반되는 거라 이번에도 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데도 보면은 24년도 1월부터 23년도 3월까지 약 2달간 90%가 넘게 상승할 때 바로 직전에 21%가 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 전에 여기 21% 정도 하락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보시면 24% 조정이 있고 상승을 재차 이어나갔죠. 지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비트코인이 124%가 넘게 상승하기 직전에도 1월 4일부터 1월 중순까지 30%가 넘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21%, 24%, 30% 이런 조정이 이번에도 반드시 올 거라는 게 아니라 큰 상승을 이어가기 전에는 이전 상승에서 만들어진 과열을 시킬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이상하다거나 위험한 신호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21% 상승했지만 이후에 90% 가까이 올랐고 여기도 24% 가까이 빠졌지만 이후에는 이만큼이나 더 올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지표상으로도 MACD 지표 보시면 상승 모멘텀이 약간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그널선과 MACD 선 사이에 큰 이격이 있고 MACD 선은 가파르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RSI 같은 경우도 이전 고점을 찍을 때만큼 과매수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전에 고점을 찍을 때는 RSI가 88을 넘어 97을 찍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80에도 닿지 않은 상태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봉상 슈퍼트렌드 지표도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는 초록색 아웃라인과 영역 표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단기간 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 추세로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데이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물 ETF에서의 많은 자금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출되었고요. 하지만 블랙록은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들에서 많은 유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자금 유출이 며칠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 분석을 마지막 순서로 청산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많은 롱 포지션들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95.4K 이쯤에 아직 청산되지 못한 롱 포지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5.4K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고점 가격 기준에서 그 위쪽으로 108.5K 그리고 약 109.5K까지 숏 포지션들이 진입해 있습니다. 좀 더 짧은 타임 프레임인 3일 기준으로 보면 95.4K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아래쪽보다 위쪽에 더 많은 유동 물량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례로 102.8K 그리고 105.5K 그리고 108.5K 해당 부근에 성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잡아들인 97.8K와 96.3K 해당 구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7.8K에서 정확하게 저항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빼고 위로 올라가면 99K대 후반에서 100K의 중요한 저항이 있습니다.
거길 뚫어줘야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저항받고 빠지거나 혹은 뚫지도 못한 채로 지금 여기 96.3K 아래에서 마감하면 제가 오늘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는 마지막 지지, 그 마지노 지지는 반드시 지켜줘야 크게 시간 끌지 않고 올해 연말 랠리 그리고 산타 랠리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 마지노 지지 아래까지도 이렇게 빼버린다면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데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취임 일쯤 1월 20일쯤까지 길게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관점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까요.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조정받고 있는 개별 알트 차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아드렸던 58.7% 지금 여기에 걸쳐있는 상태고요. 일봉상으로는 넘었다가 약간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주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봉이 언제 마감이 되냐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마감이 됩니다. 주말간 이 58.7% 여기를 위쪽으로 더 올라가지 않고 이 아래쪽에서 머물다가 마감해주길 바라봐야겠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올 정도가 아니라 쭉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 텔레그램으로 위쪽에 있는 저항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토탈2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7에서 1.43 여기 지켜주는 게 좋겠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몽땅 다 빼버리고 리테스트까지 하고 다시 더 내려는 상태입니다. 토탈2 차트상으로는 약간 아래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25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약간 아래까지 꼬리를 달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5 위에서는 반드시 안착해줘야 더 많이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 전체의 마켓캡 기준에서 봐서는 지금 1.43과 1.25 중간에 이제 있는데 약간 더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알트 차트 간단하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이 핑크색 라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한번 반등 왔지만 이후에 쭉 더 흐른 모습이고요. 지금은 주봉상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의 상단을 리테스트한 상태입니다. 여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게 가장 좋겠고요. 다시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여기 삼각수렴 상단 지지 잘 지키면서 다시 이 핑크색 라인들 안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는 움직임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빠지면 보이는 흰색 네모박스 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이더리움은 11여 정도 남은 올해 안에 4,135달러를 넘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좀 이따 볼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3,800원 반드시 뚫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그 라인 있잖아요. 이더리움 3,800달러 아니고 리플 3,800원. 업비트 차트 기준. 알트마다 반드시 뚫어줘야 하는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올해 안에 4,135달러를 넘기는 게 중요하고 리플은 3,800원을 넘는 게 중요합니다. 10일 정도 남은 올해 안에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이후 움직임 보면서 추가적인 사항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제가 리플 3,800원 여기 반드시 넘어줘야 다음 단계 상승 시작할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리플 부분이라도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빠진다면 여기 3,190원 여기서 받아줄 수 있고 이 아래 제가 잡아드린 지지 하나 더 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거기까지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 지금 뭐 밑으로 쭉 빠져서 지지 다시 잡아야 되는 코인들도 있는데 리플은 제가 잡아드린 770원부터 쭉 오른 뒤에도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유지하고 있는 이 힘만 보더라도 내년에 크게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업비트 차트상 3,800원 넘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지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업비트 차트입니다. 도지는 일전에 잡아드렸던 이 세 구간 다 터치하면서 잘 가다가 지금 여기서 떨어진 이후로 여기를 지켰으면 참 좋았겠는데 여기 아래로 빼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존에 잡아드렸던 이 지지들 다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도지가 현재 지지받고 반등 오고 있는 이 구간 여기에 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더 아래
여기도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한 번 더 빠지면 해당 구간에서 받아주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510원과 570원은 그리고 여기 635원에서 645원이죠. 여기 이렇게 잡아드린 구간은 그대로 잘 참고를 하시되 제가 아래쪽에 지지 좀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쪽에 저항도 조금씩 조정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크 보겠습니다. 봉크는 역시 제가 마지막에 잡아드렸던 지지 마지노선 이 초록색 구간 다 빼고 내렸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부분 하락 채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뚫어내려고 시도 나오고 있는데 봉크도 텔레그램에 다시 지지와 저항 봐드리도록 하겠고, 봉크 같은 경우는 12시간봉으로 보시면 리플에 비해서 굉장히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오를 때 보시면 오를 때도 크게 올랐죠. 근데 빠질 때도 다른 코인들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이 다른 코인들보다 더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물론 보시면 너무 작은 코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변동폭이 그래서 더 큰 것 같기도 한데, VIVP 지표 같이 켜서 보면 위쪽에 가로 매물대 저항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25131 소수점 떼고 보더라도 여기까지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11월 10일경 가격대로 다시 내려온다는 건데, 봉크는 이런 데나 이 초록색 구간에서 지켜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차트가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봉크도 분석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4시간 봉이고요. 업비트 차트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보시면 제가 잡아드린 이 지지 마지노선 여기 잘 지키고 있죠. 550원에서 553원입니다. 추가 지지 남겨드릴 때 아까 그 차트 봉크 같은 경우는 밑에 추가 지지를 2번이나 따로 남겨드렸었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스텔라 루멘은 그 마지막 지지 남겨드릴 때 같이 남겨드렸는데 봉크는 얘도 빼버렸는데 스텔라 루멘은 위에서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알트코인들마다 그 각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트 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트에 힘이 좋은 코인들을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봉크가 나중에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많이 오르면 좋지만 빠질 때도 너무 많이 빠지지 않는 게 좋잖아요. 많이 빠지면 속상하니까 이렇게 멘탈 잡고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질 때 많이 빠지지 않고 자리 잘 지켜주는 코인들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지지 마지노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스텔라 루멘도 아래로 더 빠지면 제가 아래쪽에 지지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빠지면서 시장이 같이 조정이 많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 보시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보겠습니다. 바이비트 차트고요. 솔라나도 단기 추세 이렇게 돌릴 수 있는 227달러와 222달러 여기 저항 맞기 시작하면서 아래로 쭉 빠졌습니다. 제가 203달러 말씀드리면서 아래쪽에 지지 중요한 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93달러를 마지노선으로 한 195달러까지 해당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 지지받고 있는데 쭉 올라서 203달러 위에 잘 안착시켜야 상승 볼 수 있겠고요. 제때 분석할 때 여기를 마지노라고 생각하면서 잡았던 것 같은데 아래쪽에 가까이에 잡을 만한 지지 있는지 보고 추가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나 방금 봤던 스텔라 루멘 이런 코인들은 미국 코인입니다. 그래서 조정 끝나고 상승할 때 다른 코인들보다 더 크게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 알트 보겠습니다. 추천 알트의 미국 코인이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잡아드렸던 코인이죠. 텔레그램에 이렇게 3개 올려드렸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지지 구간에서 잘 반등 오고 있고, 더 뺀다 하더라도 이 하얀색 네모 박스의 이 마지막 이 지지 구간 있죠. 여기까지만 터치하고 위쪽으로 말아 올려주는 그림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 코인 역시나 솔라나 스텔라 루멘처럼 미국 코인입니다. 때문에 오를 때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힘있게 올라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상황 보면서 추가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천 알트코인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추천해드렸던 코인이고 역시나 비트 조정받으면서 아래로 쭉 흘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지 네모박스 잡아드렸었죠. 지금 해당 구간에서 잘 지지 나오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착시키고 이 네모박스와 보라색 저항까지
순서대로 잘 뚫어주는 움직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좀 더 아래로 흐르는 모습 나오면 추가적인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드렸던 코인입니다. 처음에 추천드리고 바로 한 47%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지지 잘 지켜줬지만 알트코인들이 비트의 조정은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아래까지 쭉 흘렀습니다. 여전히 조정 후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고 AI 섹터에 속해 있는 코인입니다.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여기에서보다 이런 데서보다 더 싸게 더 가성비 좋은 구간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해당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라고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는 지지나 저항 이렇게 잘 보시면서 그 시장 상황 보면서 주의 깊게 잘 살피셨다가 타이밍 보시고 늦지 않게 들어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잡아드린 지지 마지노선 잘 지키고 있는 이 코인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미국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코인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봐드린 알트 외에도 많은 알트들이 중요한 지지 구간 아래로 빠지면서 조정을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주말간 비트 상황 보면서 필요하다면 지지와 저항 다시 잡아서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20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